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양대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급락이 나왔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8% 하락을 했고, 오늘 코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 마이너스 2.32%,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급락이 나왔죠. 지난번 6월 14일 이후로. 자, 다시 코스피로 들어가 보면은 중요한 지지대 두 개를 설정해 드렸죠. 여기 위에 밴드를 깨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반등이 나오고, 또 위에서 장을 받죠, 그죠? 장을 받고 20선 이탈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60선 걸쳐져 있고 전저점 이탈 직전이죠. 앞으로 여기를 지켜주느냐 이탈하느냐 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손실이 아마 크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매를 했더니 급락장에서 손실 없이 지나갔습니다. 또 하락을 하면 또 언젠가는 반등할 거고, 반등하다 보면 또 언젠가 또 하락을 할 거고, 언젠가는 급락장은 또 올 거예요. 이번에 손실이 있다 한들 다음에는 손실이 또 없어야 되겠죠. 이번에 손실 없이 지나간 저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지수 브리핑 때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하락 가능성에 말씀드렸고, 그때 지지대를 제시를 해드렸고, 살짝 이탈되면 60선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 앞으로 나올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지지대도 이탈을 하고 있다. 지금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제 힘이 좀 약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하락 가능성이 커진 상태에서 반등은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뭐 단타 정도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되고, 가지고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보셔야 되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대로 반등하고 그대로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하락 가능성을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날까지 지켜봤을 때 또 20선을 이탈을 하잖아요. 줄여야죠. 그 다음 또 하락하면서 이 갭 부분을 이탈을 하잖아요. 줄여야죠. 지난번 중요하게 봤던 이 중요한 지지 밴드를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줄여야죠. 그리고 중요한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주요 일정 같은 경우는 증권사마다 다 제공을 하거든요. 키움증권 들어가 보면은 리서치의 경제 전략 부분에 월간 증시 전망 들어가 보니까 7월 증시 캘린더가 있어요. 7월 증시 캘린더. 자, 크게 한번 보면은, 자, 이번 주 월요일은 3일이고 금요일은 7일이죠. 그죠? 3일에서 여기 7일까지 보면 월요일에 주요국 제조 PMI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휴장이 화요일에 있었고, 그 다음 수요일 서비스업 PMI가 있었고,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항상 FOMC 회의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목요일에 ADP 고용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미국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이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에 담겨있는 실업률, 고용 등은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 여기서 금리, 이자율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것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자, 최근에 미국 증시가 탄탄하다, 완전 고용 수준이다 하는데, 이런 뉴스들 점점 나오는 거 보셨나요? 미국 취업자 수 과다 집계돼. 자, 저런 뉴스도 보이고, FOMC 의사록에서는 매파적 발언이 나왔고, 이제 많으면 한두 번이다, 이런 소식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로 가냐, 경기가 나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의 기준은 이제 FOMC에서 이제 고용 보고서로 이제 변했어요. 이 고용 지표, 고용 보고서로 변했습니다. 자, 급격하게 금리를 5% 이상 올렸잖아요, 미국이.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지만, 물론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못 살겠다 수준은 아니잖아요. 아직 중소기업들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아직 해고 바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많이 올라서 세상이 경기 침체 위기로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일 없다. 미국도 보면은 소비가 계속해서 괜찮고, 고용도 계속해서 괜찮고, 금리 인상했는데 별일 없다. 물론 그렇게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거든요. 금리를 올렸다, 바로 경제 추락, 이게 아니라 금리를 올리고, 그럼 그전에는 사람들이 벌어놨던 것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코로나 지원금을 워낙 많이 줬잖아요. 그런 것들 아직 저축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저축들이 점점 이제 소비를 쓰다 보면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소비에 약간 금이 가고,
금리가 이제 오른 것이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고 나면은 자,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점점 줄이게 되고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미리 판단해서 해고하는 기업들이 하나 둘 생기고 지금까지는 금리를 올려도 고용이 탄탄했지만 앞으로 이제 그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이제부터 그 시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월이고 이제 8월, 9월, 10월 계속해서 고용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해외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것이 이제쯤 반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마침 뻥튀기 된 걸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자,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이 고용이 좋지 않다고 나온다면 항상 증시는 먼저 움직이죠. 그죠? 자, 보면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지표가 있었잖아요. 물론 다 말씀을 드리진 못했고 멤버십 텔레그램을 다 올려드리고 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또 어떤 달에는 FMC 회가 있든 말든 시장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 반응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고용 보고서를 내는데도 별로 반응을 안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생기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가 별일 없이 또 오르는 경우도 있다 보면은 그냥 별일 있겠어 그냥 종목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이 지난달보다 중요한 시기인가 평소보다 중요한 시기인가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달아서 중요한 게 있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는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여기서 또 우리가 금리 결정에 중요한 힌트를 얻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지나가든 더 올라가든 그것보다는 항상 안 좋은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별일 없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그때 단타로 짧게 먹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 좋으면 급락에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 플러스 차트를 같이 봐야 되죠. 거시적으로 지금 조심할 시기이고 차트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생겼는데 거기서 기술적 반등이고 그것을 또 넘어서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중을 줄여야죠. 즉 폭락, 태풍, 큰 소식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이 비중 조절이에요. 자,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잔고에 계좌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미 여기서부터 다 팔아 나간 거예요. 계속해서 종목 하는데 물론 뭐 평범한 이런 장에서는 종목이 많이 튀는 종목들이 많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다 급락을 겪었을 거예요. 웬만한 종목들은. 자, 최근에는 개별주 장세로 개별주 종목은 괜찮아요. 할만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수가 우하향 추세이다. 그러면은 이 비중을 평소에 좋은 장이다. 장 자체가 좋다 그러면은 비중을 막 80%, 90%까지 늘려도 되겠죠. 근데 장 자체가 우하향인데 개별주도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10%도 20%도 아니면 0% 아예 다 빼버렸던 그렇게 해야 되고 지수 자체는 우하향인데 개별주는 또 괜찮다. 그러면은 이 비중 80, 90% 하는 것이 아니라 50% 이하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30%, 40%만 가지고 매매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상승 추세가 아닌 장에서 개별주 장세는 좀 좋았잖아요. 반도체 2차전지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여기서도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그것을 80%, 90%, 100% 꽉꽉 채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왜냐면 시장 자체가 힘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거시적으로든 차트적으로든 지금 위험 요소가 있다. 지금 위험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죠? 차트는 저항을 받고 있고 코스닥도 보면은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죠. 그죠? 크게 들어올리고 십자 도지 달리고 내려가는 거. 여러분들 캔들 교과서 첫 번째 장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 패턴. 그럼 힘 빠지는 장에서 개별주 장세는 작게 하다가 위험 신호가 있다. 그러면은 항상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 목금이면 월, 화, 수 이렇게 점점 줄여 나가야 되죠. 그것을 30%에서 뭐 25%, 20%, 15%, 10% 점점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뭐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더 올라간다 하면 그때 또 다시 뭐 10%에서 20%, 30%또 늘리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하다가 주요 지지대를 이탈하고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나머지도 다 없애버리고 비중을 줄여 놓으니까 손실을 봐도 손실률이 작고 그 나머지 조금 남은 것들도 내 기준 안에서 어느 곳을 이탈하면 자 보면 십자도지 하방 5선 20선 다 이탈하죠. 그죠? 여기 중간 정도 거기서 나오면 일부 소량 가지고 있던 거 나오니까 또 손실도 적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진정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또 사면 돼요. 진정되고 난 다음에 본격 상승이다 싶으면 또 비중을 많이 올리는 거고 또 진정됐지만은 본격 상승이 아니라 힘은 빠지는데 또 개별주다. 그러면 또 작게 매매를 하다가 위험하게 또 발생한다. 그러면 또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고 어떤 기법으로 손실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해치 수단으로 뭐 손실 없이 지나간 게 아니라 비중 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보분들 중에서 이 비중 조절 열심히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맨날 벌다가 잃는다 하거든요. 당연하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인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벌다가 잃고 벌다가 잃는 거죠. 당연한 거죠. 뭐 다음 장에는 또 다른 대응 사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크게 보면은 비중 조절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단기 매매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이 전저점을 깨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 이렇게 지금 남아있고 여기를 이탈하는지 좀 지지를 받고 횡보를 지나가는지 그것을 우선 체크를 하시고, 코스피 역시 이제 전저점을 이탈하는지 지켜내주고 뭐 횡보를 해주는지 우선 그렇게 하시고, 본격적인 지수 브리핑은 또 특이사항이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지난번 의견과 똑같이 아직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할게요.